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용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getset과 protected delegat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만 복습해 보면은 getset 메서드 같은 경우는 변수를 외부에서 접근할 때 접근 지정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일반적으로 public, private 이렇게만 만들 수 있지만 getset을 활용하면은 변수를 가져올 때랑 그다음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 지정자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게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getset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은 메소드를 변수에 저장해서 호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와 같이 액션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onThes라는 이름으로 하여서 여기다가 함수를 지정하여서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리너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 같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쵸? 이와 같이 딜리기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C#, 특히나 유니티에서 활용하는 이 함수, 이 설정입니다. 근데 이벤트는 뭐냐면요, 동작을 할 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끌어낼 때 이 이벤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는 어떤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이벤트를 이제 같이 구독하고 있는 처리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벤트. 자, 이벤트는 또한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구현할 때는 먼저 어떤 클래스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클래스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관련된 처리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사건이 있을 때 다른 클래스에서 감지하고 관련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띄워주고, 자, 하나 더 만들어보죠. 스크립트를. 자, 스크립트에다가 스크립트에서 하나를 넣어볼게요. 뭘 할 거냐면은 게임 데이터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테스트라고 넣어주고, 클리너와 그다음에 게임 데이터 두 개를 테스트에다 넣어줘서 식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랑 무관하게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게임 데이터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호출해야겠죠? 더블 클릭. 자, 그럼 게임 데이터가 켜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좀 구현해 볼게요. 자, 봅시다. public void sav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버그 로그 저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게임 데이터를 이제 실행해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public void class player 칩시다. 자, 플레이어 위에 이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만약 플레이어가 죽었다 라고 했을 때는 세이브 처리를 해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한번 가졌다고 칩시다. 자, 일단은
이 개념을 통해서 먼저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거는 플레이어 클래스가 이제 게임 데이터랑 상관이 있나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상관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 관계도 아니고 인터페이스 관계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런 경우에서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에서는 플레이어에 관련된 기능만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데이터에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죠?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객체에 맞게끔 그 객체에 맞는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코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는데 매우 좋아요. 자,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볼게요. 게임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플레이어 클래스의 이 die 메서드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세이브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클래스에서는 게임 데이터의 클래스에 관한 코드를 추가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요. 네. 이럴 때는 게임 데이터의 구현이 변경이 되게 됐을 때는 플레이어의 구현도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유연하게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아까 봤던 이러한 액션,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개선해 볼게요. 자, 어떻게 개선하냐? 자, void start 함수를 넣었는데 플레이어 오브젝트 타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플레이어입니다. 가지고 오고요. player.onDes 이렇게 세이브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호블린 액션 on 데스를 넣어줍니다. 자, 액션 가져오기 어렵죠? 여기에 시스템 넣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요. 자, 액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die라는 것은 무엇을 처리하냐? on 데스를 실행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차이죠? 아까 말한 거랑 무엇이 다르죠? 플레이어는 게임 데스랑 게임 데이터랑 상관이 없어서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보 요소가 유연하죠. die라는 것을 실행할 때는 on 데스만 실행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데이터에서는 무엇을 한 거죠? 네, 시작을 할 때 플레이어를 가져와서 플레이어 on 데스에다가 게임 데이터 세이브 함수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구분되어서 실행이 되고 플레이어는 게임 데이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게임 on 데스만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on 데스를 게임 데이터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 함수를 넣어주는 식으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하여서 이벤트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델리게이트 타입의 특징적이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 타입 변수는 이벤트를 붙여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케이블 붙여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바꿔서 볼게요. 이벤트라고 추가를 해봅니다. 이 델리게이트 변수 같은 경우를 이벤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클래스 외부에서는 이 델리게이트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on 데스를 실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플레이어 on 데스를 눌러볼까요? 그럼 실행이 안 됩니다. 예,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벤트를 제거하면요, 실행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벤트예요. 다시 이벤트 작성해주고요. 이거 지워줄게요. 이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벤트를 소유하지 않은 곳에서 소유하지 않은 게임 데이터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발동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이벤트의 구현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사용하여서 플레이어 클래스 외부에서 이벤트를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온데스 세이브를 하여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같이 이벤트 구현을 처리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하여서 저희가 구현하려는 리빙 엔티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활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벤트를 봤습니다. 이벤트는 뭐였죠? 외부에서 액션 on death를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추가하고 할 수 있지만 이벤트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on death를 어디서 실행하죠? 바로 die 할 때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리빙 엔티티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어떤 캐릭터 또는 NPC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체력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 체력이 끝났을 때 사망하는 플래그까지가 지정이 되게 되고, 사망할 때 이벤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을 외부에서 리빙 엔티티에 접근을 하여서 이러한 데스를 초기화해주고 on damage, restore health, die 같은 함수들을 이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리빙 엔티티에 대해서 좀 봤고요. 요거를 차후에 또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뭐를 일단은 여러분들 캐릭터와 또한 NPC에 사용할 때 쓸 거예요. AI 구현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보고요. 이제 남은 다른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 거는 UI를 볼 건데요. 왜냐하면은 UI가 이제 구현이 되면서 하여야지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물을 좀 줄여주고요. 자,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이제 구현하려고 이제 UI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UI에서 슬라이더라고 있죠. 요거를 추가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캔버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슬라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캔버스에서 뭘 할 거냐면요, 요 스페이스를 월드로 바꿔줍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카메라에 국한되어서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월드 스페이스는 요 캔버스 자체를 이제 월드 기반으로 하여서 포지션을 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스케일러라는 것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레퍼런스 픽셀 per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자, 다시 여기 있는 거를 1로 바꿔서 크기를 작게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려는 건 UGUI, Unity GUI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캔버스를 이제 활용을 하려는 거고요. 저희가 만들 거는 체력 슬라이드입니다. 체력 슬라이드가 캐릭터를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로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 있는 UI, 이 오브젝트들은 이 3D 게임 월드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월드로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위치값과 또한 스케일값, 로테이션 값들을 일반 오브젝트와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했던 이 reference pixel per unit 요 개념은 UI 스프라이트가 게임 월드에서 이제 비율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작으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1대 100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로 줄여서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유닛당 원래는 1픽셀에 100 유닛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1유닛당 0.0 픽셀이 이제 대응이 되게 되어서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1픽셀 달 100유닛인 거예요. 요 설정값이 기본적인 설정값이. 근데 이걸 1로 바꿔주면요, 요게 1유닛에 1픽셀이 대응되기 때문에 UI가 굉장히 이제 잘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상도가 높아지고 조금 리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겠죠. 자, 요거를 이제 배치를 해볼게요. 캔버스를 일단은 캐릭터 아래쪽으로 배치를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렉트 트랜스폼을 바꿔줄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위치 0,0.3, 그 다음에 0으로 바꿔주시고요. 위스랑 헤이스를 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에서 여기 있는 X 좌표에 있는 값을 9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캔버스가 사람 아래쪽에서 작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더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fill area, handle slide area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handle 슬라이드 area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핸들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fill area 이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를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렉트 트랜스폼에서 볼 건데요. 이거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여기 있는 프리셋을 변경해주면은 이 좌표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하는데 좀 더 용이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좀 설정을 해줘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시정지를 해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잠깐 잘렸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설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작업한 내용이 여기 백그라운드 부분입니다. 제가 헬스 서클이라는 것으로 바꿨어요. 자, 이걸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백그라운드랑 필드 에어리어 두 개로 이제 슬라이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을 0에서 100으로 설정을 해주었어요. 트랜지션 논으로 했고 인터랙티브를 해제했습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컬러 틴트가 이 원래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터랙션을 줄 때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입력할 때나 또는 선택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디서블이 됐을 때 색상이 변환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필드 에어리어라는 게 있고 핸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요. 필드 렉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0에서 100 사이에서 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값이 또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이거를 채워주는 영역이 바로 필드 에어리어입니다. 백그라운드가 필드 에어리어를 변경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헬스 서클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헬스 서클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알파 값을 바꾸고 있었는데요. 알파 값을 30으로 두어서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이미지를 바꿔볼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필드 에어리어에서 필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죠. 원래 기본 UI 스프라이트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 요거 역시 헬스 서클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색상을 저희 기호에 맞게끔 변경해 주겠습니다. 빨간색을 쓸 거기 때문에 25, 0, 0, 그 다음에 알파를 150으로 주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타입 같은 경우를 심플이 아니라 field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메서드가 360도라고 뜹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플로 됐을 때 이와 같이 이상하게 되죠. 아까 봤던 그 UI 스프라이트와 같은 구조로 채워주고 줄어드는 것인데 요거를 이미지 타입을 필드로 했을 때는 360도 방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헬스바를
저희가 만든 것이죠. 네, 이처럼 저희가 슬라이더를, 원형 슬라이드를 같이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같이 스크립트에서 이벤트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벤트 여기다가 설명을 같이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외부에서 여기에 있는 델리게이트를 실행할 수 없게끔 해준다는 게 이벤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설명을 적었죠. 이벤트를 사용하면은 특성상이 있을 때 다른 클래스를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onDes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또 해줬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해보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플레이어헬스 스크립트를 또 계속 이어가서 리빙 엔티티 클래스를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